유전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이제 형광 제자리 교잡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식도로 세포가 하나 있고요. 좀 이해를 위해서 핵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핵 안에 이제 DNA가 있을 건데, 우리가 세포에 특정 DNA 또는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유전자의 일정 구간과 상보적인 짧은 DNA 탐식자를 만들고 그 한쪽 끝에 이 형광을 띠는 물질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이제 세포에 넣어주면 이 탐식자가 그 세포 내에 있는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붙게 되죠. 그걸 이제 교잡이라고 하고요. 이게 제대로 교잡이 되어 있는지 또는 그 상보적인 염기 서열이 핵 내에 있는지를 이제 형광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요 특정 파장의 빛을 받아서 여기 표지자에 부착해 놓은 형광 물질이 이제 색깔을 반짝반짝 내보내니까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해당 유전자 또는 특정 염기 서열이 있구나 또는 없구나 또는 있으면은 뭐 한 개가 있구나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핵 내에서는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핵은 대피라고 하는 물질로 염색을 해서 파랗게 보이고요. 세포질은 염색을 안 됐으니까 이제 까맣게, 나머지 시야는 깜깜하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깜깜한 그 배경에 핵은 파랗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핵 안에 이제 형광으로 반짝거리는 표지자가 보이는데, 그래서 상보적인 염기 서열의 개수가 2개면, 만약에 특정 유전자가 보통 염색체에 있으면은 보통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제 2개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무슨 염색체에 이상이 있어서 2개보다 많거나 적으면 이제 많아진 다음에 이제 3개, 4개 그 이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형광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본 그 표지자의 개수를 가지고 이 세포, 이 사람의 염색체의 수 또는 양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좀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파랗게 동그랗게 염색된 게 이제 그 핵이고요. 세포의 핵이고 약간 조금 배경보다 약간 붉게 보이는 이런 부위들이 뭐 나머지 조직 또는 뭐 세포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표지자에 빨간색 형광을 붙여가지고 이제 핵내 유전자하고 이제 교잡을 한 건데요. 이제 조직상에서 교잡을 하다 보면 이제 조직이 핵이 동그랗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겹쳐 있는 곳을 보지 말고 이제 동그라미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2개가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세포 핵이 있으면서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광 표지자의 개수를 이렇게 세 가지고 이 교잡이 이제 100% 효율로 교잡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100개, 200개 여러 개의 핵에 있는 그 표지자의 수를 세 가지고 그 일정 평균을 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는 것처럼 뭐 2개인 경우도 있고 뭐 하나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정된 조직을 가지고 현재는 이 교잡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포가 이제 세포 주기로 따지면
간기의 인터페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간기에는 그 염색체의 구조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교잡된 부위가 몇 개냐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염색체 몇 번에 해당하느냐는 이제 판단할 수가 없죠. 이제 그걸 판단하려면은 이제 염색체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뭐 실험실에서 키운 세포나 아니면 이제 그 환자에서 채취한 그런 세포를 가지고 이제 교잡 반응을 하게 되면 그 간기가 아닌 이제 중기, 그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있는 중기에 교잡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염색체 모양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요 특정 표지자가 몇 번 염색체에 이렇게 교잡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기 교잡 반응이라고 해도 모든 세포가 이제 실험이 잘 돼서 그 염색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핵이 깨지지 않은 세포에서는 좀 전에 봤던 그 간기 교잡 반응처럼 개수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부 핵막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염색체가 나온 경우는 이제 어느 염색체에 교잡이 되는지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보면 이제 요것 같은 걸 보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안에 유전자가 있더라도 그 유전자가 100%이 그 표지자, 탐식자에 교잡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염색체 더하기, 그 다음에 대조군으로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그 곳을 탐식하는 그런 표지자를 같이 두 개를 쌍으로 넣어줍니다. 물론 이제 그 두 개를 다른 색깔로 표지를 해서 넣어주는 거죠. 보는 것처럼 세포 하나에 이 녹색으로 표지된 표지자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표지자가 같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설령 그 안에 유전자가 두 개 있더라 하더라도 이 그 교잡 효율이 한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조군으로 같이 그 교잡 반응을 한 녹색 표지자를 봐서 이 녹색 표지자도와 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유전자의 표지자의 비율을 따져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 효율이 한 50%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상적인 그 개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고정된 조직을 가지고 할 때는 이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이제 중기 교잡 반응을 한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핵 안에 빨간색과 녹색이 하나씩 있으니까 비율이 하나죠. 물론 이제 여긴 하나만 있지만 이 핵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보통 이렇게 그 대조가 되는 그 탐식자는 동일한 염색체에 있는 특정 부위 또는 뭐 센트로미어 같은 것을 표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과 빨간색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죠. 여기도 보면은 염색체가 확인이 되고 하나의 염색체 안에 녹색과 빨간색이 함께 있는 거, 여기도 녹색과 빨간색이 함께 있는 거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보통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면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해당 유전자는 이제 정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만약에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하나인 경우는 이제 녹색은 두 개인데 빨간색은 하나밖에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녹색은 두 개인데 빨간색은 세 개 이상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이 사람의 세포에는 염색체의 수 또는 양의 이상이 존재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지, 수 또는 양에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이 교잡 반응을 할 수 있다면 그 염색체의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